반갑습니다. 오기 싫은 거 왔어요? 표정들이 뭐 되게 무섭네요. 예. 제목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는 SK 커뮤니케이션즈 기업문화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30분 정도 이야기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처럼 심오하거나 깊이 있는 지식이 없고요. 철학적이지도 못해요. 저는 단순 무식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SK 커뮤니케이션즈 기업문화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은 저희 9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저의 소명이고요. 저의 취미는 사진과 글쓰기와 그리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뭘 했었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는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싸이월드, 네이트, 네이트온 이런 것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잘 안 써가지고 요즘 힘들어요 조금. 굉장히 젊은 회사예요. 평균 연령이 약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계열의 회사입니다. SK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 위에 있는 저게 행복 날개라고 하는 그 로고거든요. 그래서 이 SK 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행복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 자체가 소통이에요. SK 소통이에요. 저희 회사 이름은. 그래서 회사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말랑말랑합니다. 저는 원래 HR 쪽에 일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 다 HR 쪽 일하시는 분들 오신 거죠? 저는 12년 동안 웹사이트를 만든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짜증나고 논리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12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든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정년퇴직하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갔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너무 업무가 복잡하고 프로젝트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마인드맵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제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인드맵 다 아시죠? 마인드맵 안 쓰고 계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쓰고 있잖아. 그죠? 다 쓰고 계셨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마인드맵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뭔가 머릿속이 맑게 개이면서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이 잘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아예 내친 김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라고 해가지고 마인드맵 강사 양성 과정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서 강사 자격증을 땄죠. 그걸 따고 났더니 요건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인데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회사의 조직도예요.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굴까요? 사장님, 제일 높은 사람이 가운데 있죠.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조직도고요. 요거는 우리 항상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항상 A부터 공부하잖아요. A 용법을 한 고등학생이 정리해 놓은 그런 마인드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마인드맵인데 그 강사 양성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격증을 땄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나만 혼자 알고 있어도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이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적어도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기술이구나 싶어서 회사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재밌어하고 그러길래 나중엔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사내에서 마인드맵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마인드맵 강의를 하고 나서 그 교재, 슬라이드를 정리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3년 전에 연락이 와서 그 회사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이쁘고 열심히 강의를 들어서 강의하러 갔다 취직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은 기술을 완전히 떠나서 SK 커뮤니케이션즈 기업문화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회사 옮기고 나서 제가 마인드맵 때문에 그 회사로 갔죠. 그래서 가면 뭘 해야겠어요? 마인드맵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사내에서 마인드맵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3년째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가 열리는데 참고로 마인드맵 경진대회 하면은 여성이 굉장히 강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SK그룹에서 이야기한 행복에 대해서 정의해 보시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그런 마인드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아세요? 예,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놓은 그 버킷리스트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본 거예요. 다 마인드맵 경진대의 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고 상품도 다양하게 이렇게 선물들을 주고 있어요. 표정들이 굉장히 밝죠? 예, 수상자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앱, 그 모바일용 앱이 나왔는데 그 앱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마인드맵 경진대 주제로 내걸은 그런 작년도 경진대회 그 대상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새로 나온 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쓸까를 그림과 글과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한 그런 마인드맵입니다. 자, 저희 컴즈에 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요, 마인드맵을 4시간씩 교육받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을 받는 모습이고요. 자기소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그 교육 때 배운 것들 다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쓰면 뇌에 안 쓰던 부분들 쓰게 돼서 단계 굉장히 땡깁니다. 그래서 간식들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 있어요. 네, 요즘 입사하는 친구들 보면 마인드맵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디자인 쪽의 친구들이 더 강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린 마인드맵도 서로 지켜보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내 행사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어떤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티셔츠를 만드는데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쓴 톰 켈리는 열정 있는 사람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알아서 티셔츠를 만들어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티셔츠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아마 회사에서 티셔츠 많이 만드실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회사의 로고 따위는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로고를 꼭 넣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회사의 로고가 아니에요. 이쁜 티셔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로고를 넣어야겠다는 그런 집착은 버리시고 혹시 높은 사람이 넣으라고 하면 그따위 필요 없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로고만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입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하나 만들어주면 집에서도 입고 놀러 갈 때도 입고 이렇게 굉장히 회사 티셔츠를 잘 입습니다. 왜? 로고가 없기 때문에. 자, 뭐 필요하다라면 이제 저희가 사내 방송도 있고 하는데 그냥 인터뷰하자 그러면 인터뷰 잘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해맑게 인터뷰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워크숍 갈 때 보면 이제 뭐 느낀 점 쓰잖아요. 워크숍 후반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 블록을 만들어서 5mm짜리 폼보드에다 붙여가지고 블록을 쓰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 모양으로 의견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고 그런 것들 필요해요. 자, 이분은 저희 예전 사장님이신데 뭐 하는 걸까요? 뭔가 안내하는 포즈죠? 네, 전시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로 컬러로 찍은 다음에 폼보드에 붙여요. 이거를 2개를 이어서 카페 입구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아주 가끔 보는데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사장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공짜로 쏘기만 하면 돼요. 예. 뭐 굳이 나타나려고 내가 쌌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장님은 그냥 돈만 내면 돼요. 항상. 예.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사장님은 돈만 내면 된다. 굳이 나타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사장님 안 나타나게 하려고. 예.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면 다 좋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장님이 안 나타나면 좋아합니다. 선물과 돈만 주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4명이 함께 모시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의 문화가 이렇고요. 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그나잇이라는 행사 아세요? 예, 이그나잇 행사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맨날 쓰는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20장의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15초씩 자동으로 넘어가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5분간 시간이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5분 동안 자신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노트북 어떻게 샀는지, 노래방 가서 어떻게 노래하는지, 사투리 이야기하고, 클럽 다닌 이야기하고, 전셋방 구하는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5분 동안 이야기합니다. 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서로 만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그나잇 컴즈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거 하면은 사내에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동호회 혹은 COP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게 있습니다. FT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판타스틱 팀플레이의 약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학습과 취미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FT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FT 지원을 해주는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자,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COP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원하나요? 머릿수로 지원하죠? 1인당 얼마. 그렇게 지원하는데 저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게 10명이 모이냐, 20명이 모이냐, 30명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의 가치가 중요한 건가를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냐가 고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결과물들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공감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사내에서 운영하는 소리통로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자, 닉네임으로 쓸 수도 있고 실명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사내 SNS입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지식 저장소로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봤던 동영상들은 커뮤니티비라고 일주일에 하나씩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사내 인트라넷은 따로 있고 저희가 팀에서 운영하는 소리통로는 구성원들이 뭔가 좀 부담 없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 가벼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과도 좀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컴즈TV도 보면 이쪽에 컴즈TV 영상을 따로 모아놓은 이런 메뉴를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약 15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FT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저게 바로 각 FT의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FT들이 가장 최근에 활동하고 올렸던 것들, 그 다음 왼쪽에는 이 FT들의 순위가 있어요. 이 순위는 뭐냐면은 이 FT가 올린 그 후기, 결과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원의 공감을 받아서 이 공감의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FT에서 올린 것들 쭉 사진과 함께 후기들을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면은 자, FT 메뉴를 한번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방글이 표시가 있거든요. 방글이 표시 안에 밑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바로 이 FT가 이 후기를 통해서 얻은 공감의 숫자고 이 공감 개수를 통해 가지고 각 FT별로 다른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명이 모여도 훌륭한 후기를 작성하면은 30명이 모인 어설픈 FT보다 훨씬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FT 지원 방식이죠. 실제 12년 동안 개발자로 일하다가 최근 3년 기업문화 쪽으로 옮긴 건 3년인데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느낀 교훈은 3가지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많은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럴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 됐건 사진이 됐건 뭐 동영상이 됐건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몇 가지 정보와 이야기와 그림과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R 쪽의 사람들의 핵심은 결국 H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 서로 만나게 해줄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 조직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는 그런 일을 못해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조직도상에 있는 팀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고 서로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일을 꾸며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활동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회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구성원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 분명히 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면은 지금보다 다른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